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명부가 존재하는데요. 주주명부에 명의가 개설되어 있어야 회사에 이제 대항할 수 있고 추정력 발생하고 회사로서 이제 면책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들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주주명부가 있을 때 1년 내내 그 주주명부의 명의개설가 이제 진행된다. 그 명의개설가 진행된다라는 것이 권리변동을 기재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양수인의 이름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과연 회사로서는 주주총회 때 누구를 나오라고 할 거냐? 그래서 또한 누구를 주주로서 이익 배당을 할 거냐, 의결권 행사하게 할 거냐,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주명부의 명의개설을 금지하자. 이제 금지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나오겠죠. 그걸 주주명부의 폐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명부의 권리변동의 기재를 일정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변동을 금지하고, 그러면 변동만을 금지할 게 아니라 어떤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자에게 배당하고 주주로서 대접하자라고 하는 것을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기준일. 이것들이 이제 서로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자, 그래서 회사의 주주총회가 3월 31일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주주의 권리 행사일입니다. 이게 주주의 권리 행사일이다. 주주총회일이다. 총회일 이렇게 이제 평가한다면, 3개월이니까 1월 1일이 되겠죠. 그죠? 1월 1일서부터 이 사이에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권리변동을 금지하겠다. 그러면 권리변동을 금지하긴 했는데, 그죠? 여기까지 권리변동을 기재를 금지하긴 했는데, 과연 누구를 이제 주주로 이렇게 평가해서 이익배당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죠. 기준일. 그래서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잡고, 그 다음 날로부터 1월 1일로부터 3월 30일까지 폐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병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폐쇄도 그렇고 기준일도 그렇고 이건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주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절차적인 측면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 변동의 기재를 금지하는 거죠. 이것을 폐쇄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의 기준으로 정할 때 이것을 우리는 기준일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폐쇄와 기준일 제도가 있는데, 이걸 이제 병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변동 기재를 금지했다라고 하는, 주주명부 폐쇄, 권리변동 기재를 금지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이제 좀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요건 가능하고, 요건 이제 안 된다. 그죠? 주주명부를 폐쇄했지만, 폐쇄죠. 폐쇄가 이제 지금 핵심이라고 평가하시고요. 주주명부를 폐쇄했지만 요건 가능하다, 요건 안 된다. 그럼 안 된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명의개설가 안 되는 거겠죠. 그죠? 명의개설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명의개설의 청구가 안 되는 거죠. 명의개설가 안 되니까 청구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뭐는 가능하냐 이 말인데요. 주식의 양도는 가능하다.
주식의 양도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주식의 양도는 가능하다. 양도는 가능하지만 주주명부의 명의 개선은 안 된다. 청구 자체가 안 된다. 라고 할 수 있고, 주소의 변경은 가능한 겁니다. 그죠? 주소의 변경은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탁의 표시, 신탁을 표시하게 되면 마치 명의개설 효과가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신탁의 표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주식의 종류, 수종의 주식에서 전환주식을 공부했는데요. 그 전환주식으로서 전환 청구가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전환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전환은. 그러나 전환은 가능하지만 이 폐쇄 그 사이에 의결권의 행사 자체는 안 된다. 의결권의 행사는 안 된다. 전환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좀 잘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명부의 폐쇄가 나오는데 의결권, 이익배당 청구권, 각종의 신주인수권 이런 것들에 대한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주주명부의 폐쇄라고 하는 것은 주주권을 일시에 모든 주주에게 획일적으로 기준으로 잡고자 하는 경우에 하나는 것이지, 어떤 개별적으로 소수주주권이나 각종의 수호제기권, 이 주주의 개별적 의사에 달려져 있는 이 권리를 그 행사를 좀 특정하기 위해서 폐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명부의 폐쇄가 그 주주의 개별적인 그러한 의사에 달려있는 소수주주권이나, 그죠? 소수 주주권의 행사 또는 소재기, 이것을 위해서는 폐쇄할 수가 없다. 폐쇄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필요가 아닌 그 밖에 회사의 실무적인 편의를 위한 이러한 폐쇄 이 자체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자, 주주명부의 폐쇄가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폐쇄 기간과 절차인데 주주명부의 폐쇄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죠. 그래서 초과할 수 없으니까 3개월 초과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1월 1일에서 3월 30일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폐쇄 기간과 절차의 그 로마자 2번에 주주명부 폐쇄는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명문의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자, 명문의 규정으로라고 하면 틀립니다. 규정은 없어요. 없다. 그렇지만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다. 명문으로 주주명부의 폐쇄에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론적으로 이사의 결의가 필요하다. 자, 집행은 누가 하느냐? 그 폐쇄의 집행 자체는 대표이사가 하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사의 결이 필요하고 대표이사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폐쇄 사실을 폐쇄 기간의 2주간 전에, 폐쇄 2주간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다만 정관에 폐쇄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죠? 공고가 필요하지 않다. 공고가 필요하지 않다. 이건 법조문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폐쇄의 효과가 나옵니다. 폐쇄의 효과, 여기 효과예요. 권리 변동의 기재를 금지하겠다. 자, 이게 주주명부 폐쇄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권리 변동의 기재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주식의 양도는 허용된다. 명의개서가 금지된다. 청구가 금지된다. 주소 변경 가능하다. 신탁 표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명의개서하거나 등록질의 설정 변경의 기재, 등록질, 그죠? 등록질의 설정이나 변경, 이것도 권리 변동이에요. 이 자체도 등록질의 설정, 변경, 이 자체가 권리 변동이기 때문에 금지되기 때문에 이것도 불허되죠. 불허. 자, 금지된다. 그러나 주주의 주소 변경, 자, 불소지 신고 기재, 불소지 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불소지 신고도 가능하죠. 신고도 가능하고요. 자, 불소지 신고 이런 것들은 권리 변동의 기재가 아닌 거예요. 이 자체가 권리 변동의 기재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폐쇄 기간 중에 폐쇄 기간 중이죠. 기간 중에 명의개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명의개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의개서가 안 되는데 명의개서가 돼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명의개서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명의개서 자체는 유효한데 학설이 이제 무효다, 그죠? 유효한데 다만 효력은 폐쇄 기간이 경과 후, 폐쇄 기간이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어떤 견해 대립이 있는데 이쪽에도 다설이고, 자, 그리고 자, 이걸 제한적 유효설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다설적 견해다. 뭐 판례도 제한적 유효설 입장에서 판시하고 있으니까, 자, 폐쇄 기간 중에 명의개서가 금지되는데 명의개서가 이미 들어가 버렸다. 유효이고 그 기간이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준일이 나오고 있죠. 회사가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의 기재된 자, 이자를 주주권의 행사자로 정할 때 그 일정한 날, 그죠? 기준일은 이 기준일에 이자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는 날인 거죠. 기준일이죠. 기준일이 정해졌다고 폐쇄되는 건 아니죠. 명의개서가 금지되는 건, 기준일이 정해지면 명의개서가 금지된다. 틀린 말입니다. 기준이라고 폐쇄하고는 전혀, 폐쇄가 되어야 명의개서가 금지가 되는 거죠. 기준일이 정해지면 명의개서가 금지된다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 기준일과 폐쇄를 현실에서는 병행해버리죠. 병행해버려. 병행하게 되면, 자, 이제 병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일을 잡고, 자, 기준일 다음 날로부터 자, 이렇게 폐쇄하고, 그죠? 이렇게 이제 병행하게 됩니다. 자, 그 말이 영업연도 결산일 12월 31일을 이익배당의 기준일로 미리 정하고 이를 정관에 기재한 다음에 결산일의 2일로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 뭐 행사일, 그죠? 주주총 행사일, 종료일이거든요. 이게 종료일, 그죠?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표적으로 병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큰 5번에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의 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쇄 기간에 또는 기준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는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건 어떤 거냐, 유효냐 무효냐 그랬을 때, 자,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례나 학설들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 하자 유형별로 효과를 살펴보면 주주권을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폐쇄하거나 기준을 설정했다면, 그죠? 이런 거죠. 뭐 획일적인 어떤 이유, 주주권을 확정, 형식적인 어떤 확정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으로, 자, 폐쇄 기간을 정했다거나 기준일을 정했다면 무효, 그죠? 자, 폐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죠? 폐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초과하면 부분 무효, 일부 무효죠, 일부 무효.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따른다. 자, 그래서 초과한 부분만 무효죠. 초과 부분만 무효. 초과했다면 이때 초과한 부분만 무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서 3월을 넘어서 기준이 설정되었다면 무효. 자,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무효. 그러나 이사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의 결의 없이 폐쇄 기간을 정했다면 이거는 무효는 아닙니다. 자, 그 정도라면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5 명의개서 미필 주주의 지위가 나오고 있죠. 자, 명의개서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의개서 미필 주주라고 하는 거죠. 미필 주주. 자, 그자의 지위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명의개서가 됐다면 어쩔 것이냐? 그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사안이죠. 명의개서가 됐다면 자, 대항력이 발생할 것이다. 자, 추정력이 발생할 것이다. 뭐 면책력은 회사 입장에서 면책되는 거니까요. 결정적으로 이제 대항력의 문제가 되겠죠. 명의개서가 되어야 그 주주는 회사의 자의권과 공익권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명의개서가 미필되어 있으니까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명의개서 미필 주주는 즉 상법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 양수인이 주주 명부상에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 개설을 하지 않은 거죠. 바꿔주지 않은 거죠. 자, 회사의 법조문 자체가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대항 못한다. 자, 대항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주주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못한다. 그럼 회사가 이제 못하는 거는 뭐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구 자체가 양수인이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회사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양수인의 지위를 실질적 권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걸 이제 대항의 의미로 보는 거죠. 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쪽 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명의개서 미필주주를 회사가 실질상의 주주로 대접하는 것은 어떠냐. 자, 그러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학설이 두 가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상법상 조문 자체가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냐. 원래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주장 못하고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가 법조문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구속되는 거다. 편면적 한쪽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항을 구속한다는 얘기다. 양수인이 주장 못한다는 것이지 편면적 한쪽 면이니까 회사가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서 인정하는 것은 관계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문헌의 표현상 회사가 임의로 상대방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까지 규제하고 있는 건 아니다. 대항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말이다. 회사가 스스로 그런 편익을 포기하고 회사가 실질상의 주주, 명의개서 안 된 주주를 주주로서 인정하는 건 관계없는 거 아니냐. 이게 편면적 구속설이죠. 그러나 아니야. 쌍면적 구속설이 되겠죠. 그죠? 양쪽 다 구속되는 거야. 그래서 회사가 임의로 명의개서 미필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하도록 허용하지도 못한다. 이쪽은 못하지만 대항 주장 못하지만 이쪽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편면적 구속설. 양쪽 다 못한다. 그죠?
쌍면적 구속설 그런 얘기죠. 자, 뭐 근거 자체가 이 상법 자체가 획일적 단체법적 법률관계 아니냐.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구속하려면 쌍면적으로 구속해야만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판례가 변경됐죠. 그죠? 자, 판례의 변경은 기존에 판례가 있다. 판례를 변경한다. 자, 대법원에서 대법관 13명이 전원이 모여가지고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이 판례가 바뀌는 것이고, 그 판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 인식 변화의 중요한 인식 변화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명의개서 전 실질상의 주주를 실상의 주수를 회사가 주주로서 인정하는 건 괜찮은 거야. 인정하는 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다가 이 판례에 이제 판례가 변경된 후죠.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안 된다는 겁니다.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그러한 실질상의 주주를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 주주로서 대접할 수 없다. 주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판례 변경. 기존에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는 다 폐기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자, 2015년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됩니다. 주주명부의 기재는 회사도, 자, 근거가 나오고 있죠. 주주명부의 기재는 회사도 구속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자,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죠? 자, 이 판례 변경, 그죠? 자, 결말은 뭡니까?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되지 아니한 자를 회사가 주주로서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무방하다는 판례를 폐기하겠다. 그죠? 판례 변경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명의개서가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명의개서를 그죠? 신청했죠. 명의개서를 이제 청구했죠. 청구했는데 회사가 부당하게 거절하더라.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부당 거절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A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명부의 양도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B와의 양도의 합의가 있었던 거죠. 자, 양수인이 되겠죠. 양도의 합의가 있고요. 그죠? 주권 양도의 효력 요건이 교부잖아요. 그죠? 교부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제 주권의 이러한 어떤 자가 명의개서를 청구한 거겠죠. 회사의 주권에 명의개서 해주세요라고 명의개서를 청구한 거겠죠. 그죠? 이걸 거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당하다, 회사가 부당하다라고 하니까 회사가 부당하기 위해서는 자, 양도는 적법하고, 그죠? 적법한 양도일 것이고, 적법한 양도이고, 그죠? 자, 명의개서의 청구 자체도 적법하고, 그죠? 두 가지 적법이 있을 때, 적법한데 회사가 거절했으니까 부당하다. 자, 그런 어떤 평가가 돼버리겠죠. 자, 그래서 명의개서의 부당 거절에 대한 구제는 두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적법한 양도와 명의개서의 적법한 청구다. 이 두 가지죠. 자, 그래서 양도가 적법하지 않다면, 그죠? 명의개서를 거절해도 부당 거절은 안 될 것이고, 명의개서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면, 그죠? 자, 적법한 명의개서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주식의 양수이나 대리인이 주권을 제시하면서 청구하는 게 적법이죠. 제시 안 하고 청구하면 적법한 게 아닌 거니까 거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거절이 적법했는데 거절했으니까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것이 구제수단이죠. 자,
구제 수단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제 수단,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구제 수단에 자, 일단 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결서 해주세요, 그죠? 명의결서가 적법하다, 명의결서를 청구하는 소. 이거는 이제 그 민사소송법적으로는요,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적으로는 의사 진술, 명의결서 해주세요.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입니다. 자, 의사표시를 명하는,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 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지위를, 명예훼손을 청구하는 이러한 지위를, 임시주의를, 주주의 지위를 갖다가 임시로 정하는, 그죠? 자, 민사집행법적인 측면, 민사집행법적으로 임시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죠?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이걸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명예훼손을 부당하게 거절한 이사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손배청, 그죠? 이런 어떤 구제수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직접적인 구제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기 이제, 명예훼손의 부당 거절에 대해서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명예훼손을 청구했는데도 정당한 이러한 이유 없이 명예훼손을 거절한 경우라면, 그죠? 명예훼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 양도의 효력과 양수의 주주로서 지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냐, 즉 적법한 양도가 있고 적법한 명예훼손 청구가 있었을 때 부당한 거절이라면 직접적으로 그냥 주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대립이 좀 되어 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판례의 태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소재라고 했을 때 이러한 어떤 구제 수단 자체가 뭐 소송이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소송적인 어떤 측면이 상당한 시간도 걸릴 것이고, 그죠? 주주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구제 절차가 좀 필요한데 부당한 거절이니까, 자, 그래서 양수인이 바로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자. 양수인이 바로 직접 회사에 대해서 주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냐? 그건 직접적 구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학설적인 측면에서 명예훼손가 없는 경우에도 주주권 인정하면 주주관계 획일적 처리라는 주주명령 제도의 취지 자체가 완전히 뭐 소멸될 거 아니냐, 몰각될 거 아니냐, 야, 곤란하다, 그죠? 아니다. 명예훼손 제도라는 자체가 무엇을 요구하는 제도냐? 회사의 차무 처리를 편리하게 하는 아주 기술적인 측면에 불과한 거 아니냐? 획일적으로 명예훼손가 안 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양수인의 지위를 주주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절대적인 어떤 측면의 문제는 아닌 것이니까 직접적으로 양수인에게 주주로서 회사의 주주로서의 어떤 실력 행사를 인정하자. 이게 이제 좀 판례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명예훼손가 부당하게 거절됐을 때 직접적으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식 양도의 제한이라는 챕터가 나오고 있죠. 주식 양도의 제한은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제도이긴 한데요. 이건 다음 강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